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파주에서 벗어나서 가장 핫하면서도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물건, 그러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비투기 지역인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물건은 용인 수지 성곡동에 있는 성동마을 수지 자이아파트입니다. 용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물건이지만, 투기 지역이 용인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서울 전 지역이 투기 지역, 투지 과열 지역 이게 됐는데 용인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결정적인 이유는 대출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의 투자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고, 또 매각이 상당히 원활한 지역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단지가 굉장히 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위치가 성복역 인근이에요. 또 왼쪽에 보시면 서수지 IC라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서수지 IC를 통해서 가시게 되면 서울 진입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강남 들어가시더라도 서초 IC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한 40분, 차가 밀리면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서수지 IC 바로 옆에 광역버스 그 정류장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파트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죠. 201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계단식 아파트고 10개 동 5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은 159.2제곱미터고 48.1평 전용 평수를 보이고 있네요. 구조를 보면 구조가 굉장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빠져 있어요. 현관을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고, 또 방이 2개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거실, 주방, 식당, 그다음에 침실이 별도로 있고, 드레스룸이 같이 갖춰져 있고, 화장실이 부부 욕실이 따로 있고요. 또 침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 4개에 화장실 2개인 대형 평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컨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지는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 2010년도에 준공됐고 GS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열병합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용관리비는 상대적으로 평수가 크면서 부담을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22만 원 평균이고요. 개별 관리비는 통상 한 18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물건 분석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니까, 표제부에 말씀드린 대로 159.15제곱미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2012년도에 이선희 씨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7억 9,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양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미 경매는 금년도 3월 6일 날 둘이 AMC 대부에서 임의 경매를 넣었고요. 원래는 알리안츠 생명 보험회사에서 이영원 씨가 채무자로 5억 9,760만 원 채권 최고액으로 12년도에 대출을 받았는데, 둘이 AMC 지금 현재의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확정채권 양도가 아닌 대입변제를 받았어요. 이게 대입변제가 뭐냐면, 근저당권자가 지금 보시는 알리안츠 생명이 처음에 이제 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 빌려준 돈을 채무자와 동의하에 채권자한테 전액 변제를 하는 겁니다. 전액 변제를 하고 그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의 권리를 사오는 거죠. 이게 NPL하고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NPL은 채권,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원의 규제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그 기준을 충족시킨 법인만 채권을 거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변제이기 때문에, 대입변제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규제를 받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특별한 상황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유자 이외의 점유자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금년도 6월 15일 날 둘이 AMC에서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했는데 뭐 유동화 회사 뭐 그런 등등의 회사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이유는 그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을 매입을 해서 수익을 일단 보려면 정상적인 이자 이외에 이게 이제 연체가 되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연체 이자에 대한 수익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낙찰 예상가가 훨씬 앞에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사온 대입연재로 가져온 채권에 대한 그 연체 이자가 채권 최고액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더 많이 회수하려고 수익을 더 많이 보려고 통상적으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유동화 회사에서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더 연체 금액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로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기록상에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낙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차례 제가 1, 2교시에 말씀드린 대로 현 물건을 시세를 조회를 해야 되고 시세의 매물의 수량, 또 물건의 상태, 그 다음에 최근 동일 평형 또는 유사 평형의 낙찰 사례, 인수 대상 여부, 이게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또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명도가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 그 다음에 낙찰 받으실 본인이 얼마가 준비되어 있고 얼마를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를 낙찰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고요. 본건도 마찬가지로 취득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소유를 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이 물건은 소유를 해도 되고 매매를 해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되는 세 가지 다 하셔도 되는 물건인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낙찰 취득 후에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으로 일단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요. 동일 평형, 그러니까 159.153 제곱미터의 건수가 한 6건 정도가 매매가 됐다고 나와 있고요. 최고 금액은 7억 4천, 최저 금액은 6억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년 10월에 13층이 7억에 매매가 됐고요. 18년 1월에 6억 7천, 6층이 저층이기 때문에 아마 13층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된 것 같고요. 금년도 2월에 7억 3천으로 또 매도가 됐습니다. 일단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 전 지역이 투기적으로 규제가 돼 있고 또 대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접근성이 좋고 또 살기가 좋은 주택가로 형성돼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지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용인이지 않겠는가. 물론 뭐 분당, 수지 뭐 그런 지역도 더 가깝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규제적이고 토지 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재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용인이 가장 원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요. 매물을 이렇게 분석을 보면 최저가는 이제 저층일 경우에는 203동이네요. 7억 3천에 나와 있고 나머지 물건들은 7억 5천, 6천, 7천 그 정도 7억 8천도 있네요. 그렇게 매물이 나와 있고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02동은 특히 인기동이에요. 16층은 누구나 로얄층이고 그래서 7억 5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매각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7억 6천 이상도 매물을 내놓으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상 7억 7천 선에도 매물을 내놓으셔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물건은 최근에 낙찰 사례가 있어요.
금년도 7월 11일 날 입찰을 했는데 11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매각가가 6억 8,599,9999에서 92.7%로 매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6억 8,600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03동 15층이네요. 층수는 또 비슷하고 옆동입니다. 본 물건은 관리비 체납이 7월 기준으로 35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서 입찰하기 직전에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체납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이 관리비 체납은 전체를 다 부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용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되고, 또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소유자 점유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0에서 200 정도가 추가 지출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전 입찰 낙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용인 지역이 비투기 지역 중에는 서울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저도 보아지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6억 8천 초반보다 6억 8천 후반대, 6억 8천 800선, 95.3% 선이 적정 입찰 가격이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입찰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24일 날 수원지법에서 하는데, 입찰 보증금 10% 5,054만 원을 준비를 하시고 45일 후에 대출을 5억을 받는다. 감정가의 70% 5억을 받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전비는 800만 원 선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 준비 자금은 낙찰 금액 6억 8,800에 이전비 8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대출이 5억 된다고 가정을 하고, 총 본인이 투입할 금액은 1억 9,600, 약 2억 정도를 투입을 하셔야 되고요. 7억 5천만 원을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투입 금액 빼기 매매 금액 7억 5천을 하게 되면 5,400만 원 정도의 수익인데, 1년 이내에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시세 차익에, 매도 차익의 50%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 등등을 감안하면 약 한 3천만 원이 못 미치게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7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매도를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용인 지역이 점점, 특히 수지 지역은 점점 매도가가 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7억 6천, 7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계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약 2억을 투자를 해서 6개월 이내에 매도를 했을 때 2,825만 원의 수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물건은 실수요자 또는 투자 수익이 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 2교시에 말씀드린 그 파주 지역의 물건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대단지 지역이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투기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용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안정적인 투자 물건이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입찰 또는 낙찰 받기 전에 본인의 신용, 소득 증빙 가능 여부, 매도 시까지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 명도에 대한 추가 금액, 그 다음에 수리 비용 뭐 등등을 감안하셔서 물건에 대한 입찰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은 수익으로 현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